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하는 프레임에 대한 의식 전환, 이게 지금 필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사진 두 장을 뒀습니다. 여기는 이쪽은 태극기 집회고, 이쪽은 이 백두친송에서 이 한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문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보수 집회들, 이 태극기 집회가 2만 명이 아니고 3만 명 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4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돼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쪽에 백두친송위원회는 50명인데 이들의 목표는 김정은의 겨울답방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의 50% 이상이 김정은이 대한 그 답방을 찬성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보수가 왜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가를 봤더니 보수는 프레임이 없다, 그런 거예요.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건 너무 안타깝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지 어떤 전략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수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백두친송에서 공산주의를 우리는 좋아한다, 이래 놓으니까 막 보안법에서 걸리고 사간 사람들이 막 입에 법을 봐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김정은이 나쁠 게 뭐 있냐, 자,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서 김정은을 서울 답방을 지금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만약에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하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정전협정입니다. 그건 뭐면 이거 내려올 필요가 없죠. 정전협정이고, 정전협정이 더 나가면 평화협정이고, 평화협정이 나가면 그 다음에 미군 철수고, 미군 철수되면 그 다음에 영광제공화국이고 적화되는 이런 서순이 딱 되게, 이 프레임이 딱 짜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프레임 딱 던지면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프레임을 만들고 또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적화라는 프레임으로 간다, 이런 것이겠죠. 동독 사람인데도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왜 못할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 것이냐,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이게 학정적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한일 해저턴에 대한 프레임, 그 다음에 제5 UN 사무국 유치에 대한 프레임, 그 다음에 세계 네트워크로 가는 180개 나라, 약 700만의 세계 네트워크였던 우리 한민족을 네트워크시켜서 세계화를 가는 것. 자, 이런 프레임을 한번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일부러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이라는 말만 딱 쳐도 검색창에 딱 들어가면 제일 위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한일 해저턴이라는 게 제일 위에 나오는 거예요. 세계라는 이야기만 터도 제5 UN, 이게 사무국 유치라는 것이 제일 위에 검색창에 떠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작성한 것이 아니고 SNS를 해야 된다. 다 누구든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SNS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만 넣어도 됩니다. 말만 넣어도 그냥 딱 치면 그 다음에 이 제일 위에 검색창에 뜨면 이게 지금 이제 이슈구나, 대한민국의 희망의 이슈는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지게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우리 UPF의 회원들이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에 이 안에 펜이 들어있어요. 펜이. 근데 이 펜을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이 펜을 못 빼내겠는 거예요. 그런데 3살짜리 손자가 와가지고 이 펜을 쉽게 빼내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어떻게 이걸 빼내는 거고 딱 봤더니 저는 이걸 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안에다 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있으니까 폭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 제가 같은 경우에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진보나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한 프레임을 만들어내야만이 희망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전신만신의 보수, 진보, 할 것이 카톡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망한 징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을 나타내서 희망 있는 나라다. 이런 희망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이럴 수 있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한 예를 잠깐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열정과 핵심입니다. 이노베이션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간단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1976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주바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게 입찰가가 15억에서 최저 1차가가 12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정주영 회장이 9억 3천만 불에 이걸 입찰을 완료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지금 반값으로 했느냐 했더니 여기에 바닷속에 30m 바닷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물을 연결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이 가만 생각하니까 왜 바닷속에 들어가서 만드냐 말이에요. 지상에서 만들어 꼭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바로 이게 바지선입니다. 이 높이가 320m라고 하는데 120점 높이만큼 이게 울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 갖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대한민국 기적이다, 기적. 바로 시기다, 시.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업이 중동에서 이게 이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려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정말 생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대단히 지금 현재 필요하다. 그 대장전, 그러니까 이 사우디에 있었던 주라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아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토목공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일 해저터널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하고 나면 일본 사람들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이게 뜹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안 하면 어떨 것이냐, 안 하면 어떻게 되시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키워드가 인도 태평양 시대를 함께 늘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 인도 태평양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선입니다. 이 선이 이 도련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 섬을 중심으로 해서 바닷속에다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기지가 완료되면 우리는 수출 물동량을 싣고 마음대로 떠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청정이나 상해로 가야 됩니다. 이 경제적 신경이 2028년까지 개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일본이 독차지하려고.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이걸 독차지해버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미공조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소련이 패권 경쟁했을 때 서쪽에는 독일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했을 때에 가장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 강대국이 되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만약에 해저 터널이 나지게 되면 우리는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라시아에 있는 모든 경제 물동량을 다 함께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의 주변 국가들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 통일을 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힘을 타고 이제 세계 문명의 중심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이런 비전과 희망이 국민들한테 심어져야지 끊임없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싸우고 이런 역사, 이런 국민,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이건 망한다.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의식,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의식 계획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교육하고 공부하고 조직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옛날에 제가 이 처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그냥 강의하는 그런 식이 아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지금 이제 말하는 목적은 뭐냐? 그냥 강의가 아니고 정말 프롬투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런 역사를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